이게 대체 어떤 면인가요? 너무 쫄깃해요. 뉴욕의 한 레스토랑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때 파산 직전까지 갔었던 고급 레스토랑이 지금은 줄을 서고 예약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TV쇼에까지 출연하게 된 이 셰프는 한국에서의 충격적이었던 경험 때문에 모든 게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경험이 무엇이며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음식은 어떤 걸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레스토랑의 텅 빈 식당에 홀로 서서 한때 생기로 가득 찼던 조용한 공간을 둘러보았어요. 의자들은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뉴욕시의 제 가게는 유명했어요. 사람들은 제 음식을 먹기 위해 몇 시간이고 기다렸었죠. 지금은 제 은행 계좌만큼이나 텅 비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며 속삭였어요. 길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수년간 많은 요리상을 받았어요. 음식 잡지들은 저를 스타 셰프라고 불렀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제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직원들은 매일 슬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 제 레스토랑을 영원히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렸어요. 손님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새로운 레시피를 생각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마치 깊은 눈 속에서 바퀴만 헛돌리는 자동차처럼 막혀 있었어요. 저는 미국과 유럽 음식만 요리할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잘하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른 종류의 음식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요. 너무 이상하고 제가 아는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발효된 음식들과 매운맛이라니? 왜 누군가가 그걸 먹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짜 음식은 저는 종종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온다고요. 추운 겨울 아침 저는 미납된 청구서 더미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제 앞에 있는 종이에 무서운 숫자들을 계속 보면서 전화기를 귀와 어깨 사이에 끼웠어요. 여보세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답했어요. 마이클, 어머니에 관한 일이에요. 전화 너머로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에밀리 씨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 마음은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제 손에 있던 청구서는 갑자기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 어머니 에밀리는 항상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 문제, 고혈압, 그리고 우울증으로 병원에 계셨어요. 의사는 어머니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음식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 소식은 저에게 강한 충격을 줬어요.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제 레스토랑 문제는 작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어머니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어요. 마이클,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한국에 다시 가고 싶었어. 오래전에 한번 방문했는데 그걸 잊은 적이 없어. 저는 놀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요? 하지만 엄마, 너무 멀고 거기도 지금 겨울이에요. 그리고 그곳 음식은. 저는 어머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의 눈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빛났어요. 음식은 훌륭해, 마이클. 너무 따뜻하고 위로가 돼. 제발 가고 싶어. 아직 갈 수 있을 때. 어머니의 희망에 찬 얼굴을 보며 저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항상 한국 음식과 문화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좋아요, 엄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가요. 그때는 이 여행이 어머니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제 레스토랑도 구할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희 비행기가 한국의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긴장됐어요. 뉴욕의 제주방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머니가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시는 것을 도와드렸고 바로 그때 얼어붙을 듯한 바람이 저희 둘을 강타했어요. 와! 저는 재킷을 마치 입지 않은 것처럼 관통하는 얼음 같은 바람에 숨을 들이켰어요. 뉴욕의 겨울이 춥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이네요. 어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긴 여행으로 지치셨지만 그분의 눈에서 설렘의 반짝임을 볼 수 있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네,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추위 속에서도 아름다워.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어요. 택시가 호텔로 저희를 데려가는 동안 저는 읽을 수 없는 간판들로 가득 찬 거리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창밖으로 바라봤어요. 제 배가 크게 울렸고 저는 뉴욕에 있는 편안한 제 주방을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오늘 밤 핫한 레스토랑에 자리를 예약해 두었어요. 저는 마침내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온라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메뉴가 꽤 국제적이어서 익숙한 음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가고 싶은 특별한 곳이 있어.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가 말해줬어. 동대문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닭고기 수프를 내놓는데.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닭고기 수프? 정말로요? 저는 어머니를 핫한 요리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닭고기 수프처럼 단순한 것을 제공하는 현지 가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신이 나 보이는지를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대문에 가요. 그곳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님에게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제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핸드폰에 있는 주소를 가리키며 동대문을 계속 반복해서 말했고 그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는 오래 걸렸고 저는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지시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도착했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창문을 가진 작은 식당 앞에 긴 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가 맞나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어머니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봐. 분명히 맛있을 거야. 저희는 추위 속에서 30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저는 계속 어머니에게 떠나고 싶으신지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거절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식당은 작고 사람들로 붐볐으며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끓고 있는 큰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시끄럽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웃고 음식을 후루룩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메뉴를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사진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두 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웨이터는 속에 닭이 끓고 있는 커다란 냄비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익숙한 종류의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 문제는요? 이런 무거운 음식이 어머니를 아프게 하진 않을까요? 하지만 웨이터가 국물에 수제국수를 추가하자 놀라운 향기가 저희 주위를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는 수프를 한 수저 뜨고 눈을 감으셨어요. 정말 놀라워. 어머니는 속삭이셨어요. 국물이 너무 진하고 부드러워. 마이클, 좀 먹어봐.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 입에 침이 고였어요. 마지못해 수프에 스푼을 담그고 맛을 봤어요. 그 맛이 바로 저를 강타했어요. 깊고 위로가 되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여러 층의 맛이었어요. 국수는 쫄깃하고 완벽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맛있네요. 저는 인정하며 또 한 스푼을 떴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는 냄비가 거의 비워질 때까지 먹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뺨에 몇 달 만에 보는 혈색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머니는 근처의 시장에 대해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그곳을 탐험해야 한다고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지 말아야 해요. 저는 경고했어요. 엄마, 쉬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셨고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저희는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알록달록한 불빛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이상하지만 맛있는 냄새가 음식 포장마차에서 났어요. 음악은 멀리서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뉴욕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밤이 더 추워졌고 저는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갑자기 어머니는 제 팔을 꽉 잡으셨어요. 몸이 안 좋아.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셨어요.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아. 저는 공포에 질려 어머니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붙잡고 근처 벽에 기대어 앉도록 도와드렸어요. 공포가 엄습하면서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저를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외쳤어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장 상인들이 저희에게 달려왔어요.
한 사람은 따뜻한 수건을, 다른 사람은 두꺼운 담요를 가져왔어요. 나이 든 여성은 핸드폰의 번역 앱을 사용해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몇 분 안에 이 낯선 사람들은 어머니를 위한 작은 피난처를 만들어 주었고 뜨거운 차를 가져와 어머니를 부드럽게 부채질해 주었어요. 저는 그들의 친절함에 완전히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곧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구급차에 태우는 동안 상인 중 한 명이 작은 꾸러미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제가 병원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어머니를 진찰하고 추위와 탈진으로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휴식이 필요했어요.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그리고 의료비를 봤을 때 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평화롭게 주무시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제 생각은 모두 뒤죽박죽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음식은 맛있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희가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했어요. 의료 서비스는 좋고 저렴했어요. 아마도 저는 도시 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계속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병원에서 3일을 보낸 후 어머니는 마침내 여행을 계속할 만큼 충분히 건강해지셨어요. 의사는 어머니에게 혈압약을 주고 자주 쉬라고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디부터 갈까요? 저는 병원을 나서면서 물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호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실 거라 예상했어요. 한국 음식을 더 먹어보고 싶어 어머니는 저를 놀라게 하는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병원 음식도 좋았지만 진짜 한국 요리를 맛보고 싶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요? 지난 일이 있었는데도요? 마이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호텔 방에 앉아 있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음식, 장소, 모든 것을. 그래서 다음 며칠 동안 저희는 정확히 그렇게 했어요. 저희는 곡선형 지붕과 밝은 색상의 아름다운 오래된 사원들을 방문했어요. 한때 왕과 왕비가 살았던 궁궐을 걸었어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저는 건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먹은 음식의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들이란 저희는 비빔밥을 먹어봤어요. 채소, 고기, 그리고 계란 프라이가 올려진 밥 한 그릇으로 매운 소스와 함께 모두 섞어 먹는 거예요. 저희는 불고기도 먹었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에 재운 얇게 썬 쇠고기를 저희 테이블에서 구워 먹는 거예요. 심지어 김치도 먹어봤어요. 제가 항상 역겹게 들린다고 생각했던 그 매운 발효 배추요. 놀랍게도 그것은 맛있었어요. 아삭하고 매콤하고 풍미가 가득했어요. 있잖아, 어느 저녁 저희가 매운 빨간 소스에 쫄깃한 떡이 들어간 떡볶이를 즐기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요리들은 내 레스토랑의 초창기가 생각나. 그때 너는 요리에 대해 정말 신이 나 있었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 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그분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언제 저는 그 흥분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 요리가 제 가장 큰 기쁨이 아닌 그저 직업이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저는 창의적이기를 그만두었어요. 저는 제 방식에 갇혀서 같은 파스타 요리와 스테이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을 지켜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만들어 볼까 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거 정말 좋겠다, 마이클. 내 고객들이 좋아할 거야. 더 생각할수록 저는 더 흥분되었어요. 저는 저희가 방문한 모든 레스토랑에서 질문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국물을 그렇게 진하게 만들까요? 어떤 향신료가 그들의 음식에 그런 깊은 맛을 주나요? 몇몇 셰프들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셰프들은 기꺼이 그들의 비밀을 공유해 주었어요. 저는 휴대폰에 메모를 하고 셰프들이 허락했을 때 일부 요리 기술을 녹화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고 곧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단순히 기념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 레스토랑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오니 제 레스토랑의 문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구서가 제 책상에 높이 쌓여 있었고 매일 밤 소수의 손님들만 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제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셰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최고 서버인 마리아가 물었어요. 어젯밤에는 손님이 12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에 옛 친구인 토니에게 전화해서 근황을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어? 그가 물었어요. 어떤 놀라운 음식을 먹어봤어? 너는 믿지 못할 거야. 저는 저희가 첫날 밤에 먹었던 닭고기 수프를 설명하면서 제 흥분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국물은 너무 진했고 수제국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 있잖아? 토니가 말했어요. 그건 여기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겨울에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 그걸 버전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때? 저는 실제로 제 메뉴에 한국 요리를 넣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을 제 미국 레스토랑에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제 손님들이 그것을 시도해볼까요? 다음 날 저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제 주방 직원들은 제가 한국식 손으로 뜯은 국수 수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어요. 저의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어요. 저는 맛을 내기 위해 말린 버섯 몇 개만 사용했고 국물은 묽고 심심했어요. 이게 아니야. 저는 실패한 수프를 싱크대에 버리면서 중얼거렸어요. 뭔가 빠졌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셰프였으니까요. 저는 온라인에서 한국 요리 동영상을 보고 찾을 수 있는 모든 레시피를 읽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제대로 된 한국 국물은 맛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 마른 멸치와 다시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좋은 품질의 간장의 중요성과 마지막에 뿌리는 참기름의 마법을 발견했어요. 더 많은 시도 끝에 저는 마침내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한국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제 자신만의 변화를 준 수제 국수가 들어간 닭고기 국물 수프였어요. 저는 그것을 한국식 닭고기 수제비 스페셜 세트라고 부르고 1일 스페셜로 제 메뉴에 추가했어요. 첫날에는 단 3명의 용감한 손님들만 그것을 주문했어요. 하지만 그 3명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들은 소셜미디어용 사진을 찍고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한 여성이 수프를 음미하며 눈을 감고 말했어요. 뉴욕에서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다음 날 6명이 스페셜을 주문했어요. 그 다음 날은 15명이었어요. 2주 안에 개점 시간에 제 레스토랑 밖에는 줄이 서 있었어요. 마치 제가 한국에서 봤던 것처럼요. 저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엄마, 수프가 대박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일부는 일주일에 2~3번씩 그것을 먹으러 오기까지 해요. 정말 자랑스럽다. 마이클, 어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네가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었고 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 다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만약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만약 저희가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 레스토랑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엄마. 저는 속삭였어요. 저를 한국에 데려가 주셔서. 모든 것을 구했어요. 때로는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우리의 가장 큰 기회로 이어진단다. 모든 테이블이 가득 차고 행복한 손님들이 제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을 즐기는 분주한 레스토랑을 둘러보면서 저는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제 여정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 여행 후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레스토랑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저희는 만석이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테이블을 얻기 위해 1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한국식 닭고기 수제비 스페셜 세트는 저희의 가장 유명한 요리가 되었어요. 뉴욕시 전역의 음식 비평가들이 그것을 맛보러 왔어요. 저는 심지어 한국 음식이 어떻게 제 레스토랑을 구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지역 TV쇼에도 출연했어요. 기자는 제 수프를 뉴욕 음식 장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한미 퓨전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미소를 멈출 수 없었어요. 셰프, 김치가 더 필요해요. 마리아가 식당에서 불렀어요. 7번 테이블에서 추가 사이드를 원해요. 저는 제 레스토랑에서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김치는 저희의 가장 인기 있는 사이드 디시 중 하나였어요. 저는 매주 직접 만들었고 손님들은 그것을 좋아했어요.
닭고기 수프의 성공 이후 저는 제 메뉴에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더 많은 요리를 추가했어요. 저희는 이제 뉴욕식 변형을 가한 비빔밥을 제공했어요. 저는 지역 채소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버전보다 약간 덜 매운 특별한 소스를 추가했어요. 저희의 불고기 슬라이더, 김치 슬로가 있는 작은 빵에 한국식으로 양념한 한국식 마리네이드된 소고기도 또 다른 큰 히트작이었어요. 저는 심지어 제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이라는 한국인 셰프를 고용했어요. 처음에는 제 오래된 직원들 중 일부가 변화에 대해 걱정했어요. 그들은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몰랐고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진은 저희에게 한국 재료와 요리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저희는 그에게 미국 요리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어요. 함께 저희는 완전히 한국식도 아니고 완전히 미국식도 아닌 새롭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 있었어요. 한때 한국 음식을 무시했던 셰프는 이제 그것의 가장 큰 팬이 되었어요. 저는 진이 번역을 도와주는 한국어로 된 요리책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심지어 더 많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의 두 번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다음 주 메뉴를 계획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셰프,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아주 특별한 손님이요. 저는 식당으로 나가서 저희의 가장 좋은 테이블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았어요. 그녀는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셨어요. 그녀의 볼은 발그레했고 아플 때 잃었던 그 체중을 되찾으셨어요. 의사들은 그녀의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저희가 한국에서 먹었던 것과 비슷한 영양가 있는 국물과 수프의 정기적인 섭취가 그녀의 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었어요. 엄마. 저는 서둘러 가서 그녀에게 큰 포옹을 했어요. 왜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너를 놀라게 하고 싶었어. 그녀는 그녀의 눈에 자부심을 가지고 분주한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원하시는 것 뭐든지 공짜로요. 내 유명한 닭고기 수제비를 먹어보고 싶구나.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뉴욕에서 최고라고 들었어. 제가 만든 수프를 어머니가 즐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진 위기의 셰프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독특하고 성공적인 무언가를 만든 사람으로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새로운 것에 도전했고 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없이는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아프지 않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같은 오래된 요리를 만들고 제 레스토랑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때로는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우리의 가장 큰 기회로 이어지지. 그날 저녁 제 꽉 찬 레스토랑을 둘러보면서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행복한 손님들의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진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 냄새가 주방에서 풍겨 나왔어요. 제 직원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테이블 사이를 자신감 있게 이동했어요. 그리고 저 마이클 스미스는 한때 실패의 직전에 있었지만 이제 제 인생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장의 시작에 서 있었어요. 모두 제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요리 방식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낯선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제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던 동대문이 그 추운 밤을 생각하며 속삭였어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당신의 오래된 생각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